예, 4월 11일 목요일 장마가 못 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주위에 정치 얘기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살짝 빨리 찍을게요. 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전해드리고 그 미국과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어서 살짝 걱정을 했죠 저희가. 야, 근데 마감을 양시장 다 상당히 강한 양봉을 내면서 쭉 땡기면 끝났어요. 자,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된 이유가 중화권 이머징 정치의 차별화, 한국 반도체가 워낙 강하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수급 대장주 찾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수급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저는 조금 더 흥미있게 되게 좋은 면이 있어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날 총선 투표하고 와서 그 엔비디아나 미국 관련 얘기를 드린 게 있습니다. 못 보신 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의 연준이 변화가 살짝 있어요. 살짝이 아니라 조금 많이 됐습니다. 지금 물가나 이쪽 지표들이 워낙 강해서 자, 금리 상승과 인하에 대한 그런 시기가 살짝 밀릴 거고요. 하지만 제가 작년 9월 시와 같이 많이 빠졌을 때와 다른 이유를 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머징 마켓 중화권 한국 정시가 여전히 저는 차별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살짝 있었죠. 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아침에 걱정을 했는데 무난히 잘 지나가고 있고요. 자, 그거를 이제 밸류업과 검투세에 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 날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한국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수급주 대장주로 우리는 계속 포트 집중하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이 조정기잖아요. 조정기에 저희가 좋은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국 증시는 어제 나스닥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또 오르다 보니까 러셀 같은 중소형주 많이 빠졌고, 사실 매크로 얘기 드릴 때는 뭐 정시 조정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과 금리 얘기를 좀 드려야 될 상황이니까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장 어닝이 여전히 집중이 됩니다. 우리 투자는 별로 바뀔 게 없어요. 엔비디아든 반도체 주도주군으로 계속 좁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윤전 스탠스가 6월 달에 첫 금리하고 3회 정도 인하하겠다. 결론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그 보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그 제가 FMC 관련 그 페드 와치 있죠. 지금 6월 달에 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결될 확률이 이제는 17%까지 떨어졌어요. 절반도 안 됩니다. 오히려 동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자, 7월 달에도 동결 확률이 50% 넘어요. 그 말은 뭐냐면 6월 달은커녕 7월 달에도 금리는 안 할 수도 있다. 자, 그럼 9월까지 넘어가는데 이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FMC였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물론 지금 키 높이 맞춰가는 과정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냥 금리 인하를 늦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얘기했던 고용과 소비 관련 지표가 워낙 탄탄하고, 어제도 이제 샵룰까지 말씀드렸어요. 실업률 보고 있는데 견조합니다. 하지만 정치 파월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살짝 제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나 연준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좀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제 바이든이 또 한마디 했어요. 총선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연내 금리 날 것으로 믿는다. 어쨌든 연내라도 금리를 좀 해줘라, 이렇게 한번 바이든이 멘트를 날렸습니다. 민주당의 기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파월이 비둘기로 확 바뀌면서 증시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저는 일단은 바이든 멘트는 정치 파워로 보지만 여전히 큰 흐름상 연준 스탠스는 늦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리 서머스 같은 분이 금리 인상까지 한다고 또 겁을 줘요. 지금 계속 장이 출렁거릴 때는 금리 인상 겁을 주지만, 제 생각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시장 심리를 누르는 거지 금리 인상은 못한다고 봅니다. 자, 결론적으로 금리나 첫 해되는 달이나 횟수를 시장 기대가 많이 낮춰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케이스에 10년물 상단이 4% 중반이 아니라 중반 후반까지 4.78까지 열어두는 게 맞다고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미국 경기가 강하면 중립금리 올라오고 거기에 탄탄한 또 빅테크로 돈이 몰립니다. 물론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다른 일이고, 거기서 또 시장이 또 저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년같이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국채 입찰도 약세였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러셀 2000 중소형주는 당연히 고금리 때 좀 약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약세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나라 특징이 있었죠. 자, 하지만 작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란 공포였어요. 9월, 10월 달에. 뭐 5%가 아니라 7%도 간다 그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을 겁을 주지만 안 해요.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경기도 소유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나 시기가 살짝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정시 급락은 없다고 저는 다르게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 좋은 점은 뭐냐? 제가 항상 정책 금리가 실제로 인할 때, 그 전까지 6월이었지만 지금은 7월이나 9월로 밀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정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받아요. 등락이 되지만 4월, 5월, 6월 달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돈들은 또 강하고 성장 은인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는 오히려 좋은 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책으로 볼 때 계속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보면서,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서 4월 달에 미국 증시가 단계 조정은 맞지만 등락될 거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금리에 강한 여전히 현금 많은 AI와 빅테크죠. 나누고 반도체들이 실적 성장을 계속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좋아요. 이쪽에서 가장 가지고 계시면 되십니다. 자, 저희가 EM 중화권을 보려 그러면 중국을 본다 그랬잖아요. 자, 중국 소비를 살짝 바닥 반등 준다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가 어제도 오늘도 괜찮아요. 중국 우리 본토보다 홍콩 증시가 더 강합니다. 그래도 확 날아가는 아닌데 어쨌든 거래량도 바닥치고 소비가 늘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 빈주 있다 그랬잖아요. 소비 좋으면 또 우리나라 관광도 들어올 거고, 그런 면에서 이래저래 중국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것들은 우리 증시에는 좋다. 이제는 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중국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AI 독점 글로벌 라인에서 TSMC, 자, 미국에서 보조금 받는다고 실적도 곧 나오는데 3월 실적도 나왔어요. 신고가 확 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좋은 상태고 이틀째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살짝 볼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가 아침에 사실 제가 봤던 2650 정도 근처 왔어요. 그러다가 확 다시 돌았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가장 중요했는데 현물, 선물 둘 다 좋았습니다. 내용 말씀드릴 거고, 이 정도 올랐으면 막 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4월 달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 매가 살아났다. 외국인들이 끌고 개인들은 종목장에 치중했다. 자, 코스닥도 딱 850 갔다가 확 땡겨서 양봉 상당히 잘 냈습니다. 이때 저가이 있다, 추세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기준은 여전히 AI 빅뱅에서 한국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가장 비중도 많고 중기든 단기든 가지고 계셔야 되는, 단타 말고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방 추세고요. 뉴스들이 저기 많았고, 우리는 또 수급, 우리나라 수급 볼 수 있는 바이오 수급 대장주 알토젠 같은 걸로 집중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총선에 대한 얘기도 저는 주위에 좌파우파 다 많으시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를 합니다만은 약간 징계이긴 하지만, 자, 불확실성 마무리에 시장에서는 초점을 뒀다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은 보면 어쨌든 여소화대는 계속 가는 거예요. 더 좋아질 거, 더 나빠질 거 없이 현정국 유지로 보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불확실성 마무리로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이슈로 봤던 금투세, 사실 걱정이 맞아요. 금투세는 정시에 무조건 안 좋은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도 여론을 신경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0월, 11월 돼야 돼요. 하반기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정시 투자할 때 말씀드렸던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둘이 싸우겠죠. 자, 기준으로 보는 우리나라 수급 정시에서 외국인을 볼 때 옵션 만기인데 불구하고 아침에 선물을 때려서 5천 개나 좀 살짝 걱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판에 다 땡겨놨습니다. 선물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선물 보시면 이제 플러스 났죠.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났기 때문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수급 조합 끝났고, 코스피는 오늘 밸류,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를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7천억, 8천억 샀죠. 그런 흐름이 기준은 또 수급들, 주포들 상당히 잘 유지했다. 자, 그리고 밸류업을 살짝 총선 때 걱정할 수 있는데, 제가 외국인이나 우리나라 현 정부의 빅피처는 그대로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액주주 권익신정은 지금 야당도 똑같이 긍정하는 부분이에요.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자동차와 특히 자동차 운행주 쪽으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도 아침에 엄청 많이 땡겼어요. 아침 빠졌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포트 살짝 가지고 있는 기아차도 좋습니다. 지금 바닥 치고 올라오는 거니까 여전히 포트 유지하시면 되고, 자동차는 하이브리드가 지금 전기차 캐즘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호전이라서 또 자동차들이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볼 때 보는 2차 전지도 오늘 LMF 호조도 하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테슬라 보면서 하락 밴드 내에서 반등을 주고 괜찮았기 때문에 양지수 역할을 잘 바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지수별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2650부터, 자, 코스닥은 850부터는 추세는 살아있어요. 예, 단기 조정이 있든 빠지더라도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저감이 가능한데 오늘 사실 다 매수를 줬던 부분이고 그렇다 해서 또 확 날아가진 않아요. 그건 제가 ETF 말씀 안 드리고 여전히 종목에 집중하는 거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은 여전히 조정장 중이에요. 미국도 금리 봐야 되고 우리나라 땡겼지만 계속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올랐을 때 안 삽니다. 예, 올랐을 때 안 사고, 자, 아침 한미반도 짤태워전도 살짝 언급은 드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보는 게 많아서 우리 방에서는 좀 얘기를 좀 자주 드렸습니다. 또 투신 관리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계단기 포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고 현금 비중 쓰지 않고 잘 보유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EM 중화권 우리나라 차별화 같이, 자, 동학개미 3기 탄생을 제가 기대해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보는 어떤 우리나라 특장점, 수급 대장주 만드는 과정에서 주포와 주도주가 필요해요. 물론 지금 조정장이긴 한데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에서 개인 주포들의 집중도와 수급주를 제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나 알테오젠이 상당히 후보가 됩니다. 그 주도주가 필요하고 커갈 수 있다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개인 예탁금은 또 늘어서 56개 유지하고 있고요. 환율은 계속 얘기 드렸던 미국의 달러와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또 엔저가 신저가 찍었어요. 엔화도 말씀 잠깐 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 못 드리고 어쨌든 1360원대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큰 흐름 상 보자. 상대적이다. 자, 그리고 빅머니들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제 금이 계속 올랐어요. 자, 비트코인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강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말 정리 때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자, 구체적으로 반도체는 그냥 빅뱅이죠. 올해 정말 좋은 거고 엔비디아를 제가 어제 한번 수요일 날 장중은 아니고 이제 쉴 때 방송 찍은 거 봐주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삼성전자는 괜찮습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고 외국인 수급 의리있게 잘 사고 있고 지금 디램이나 레거시 쪽도 상당히 매출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괜찮고 우리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돌파되면 95,000원까지 본다. 삼성전자, 외국인, 코스피 다 좋다. 자, 엔비디아 연준 스탠스 변화 어제도 말씀드렸고 중기전략 그렇고, 자, 4월 12일 날 젠슨 황제, 젠슨 이 대표가 또 4월 12일 날 연설이 있어요. 또 기대를 모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5월 22일 날 지금 미국이 단계 조정 금리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주변 정황을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 인텔 같은 게 뭐 새로운 유치를 만든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는 둘 다 걸치게 된다. 다 아주 좋은 스탠스죠. 여전히 글로벌 AI 독점 메인라인은 여기가 가장 좋다. 계속 여기 중심을 가지고 계시라. 한국 반도체가 수출 계속 실적이 나와요. 되게 좋고 HBM 성장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사실 HBM이 전체 파는 거에 몇 프로다 퍼진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D램이나 이쪽이 훨씬 매출이 큽니다. 근데 이쪽이 바닥에서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론 얘기를 했고 제가 짚어드리는 과정에서 D램, 낸드나 SSD가 다 좋기 때문에 AI 빅뱅 확장이 국가별, 기업별, 산업별로 다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BM 갔던 설비 때문에 쇼티지 날 수 있다. 아까 마이크론도 얘기했어요. 마이크론도 지금 25% 올린다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매출이나 성장에 가장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단타를 차지하자. 오늘 제가 한미반도체 한번 샀다 팔았라 일부러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기다렸어요. 주사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투자 가장 큰 기둥입니다. 이쪽에 가장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죠. 저희가 60% 미국 땐 팔아놨지만 뭐 18만원 등락 있고 출렁거리고 또 디램도 올라오고 낸드 얘기까지 나오니까 오늘도 외국인도 많이 샀습니다. 나머지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한미반도체를 제가 외국인 팔아도 저 개인 수급이 모아지면서 집중되는 흐름 보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오마는 근처됐다 한 빠지더라도 우리 스윙이지 않습니까? 단단치기 때문에 뭐 10% 이상 빠지면 팔았다가 사고 그러면 되는데 이 13만원대 지지대요. 13만원 빠져도 10%안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올라다 안 사더라도 우리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분 좋게 잘 보고 있다. 빠지면 사지 올라 잘 안 삽니다. 자, 마이크론에서 오늘 아침에 226억의 첫 수주 예약 공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 메인 라인에 마이크론 포함되어 있고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공급하다는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수주가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 TC본드가 확대된다는 얘기죠. 하이닉스든 마이크론이든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TSMC도 미국에 짓고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요. 당연히 좋죠. 한미반도체는. 그리고 공시가 226 얼마 안 되네 그래도 기간이 2개월 동안입니다. 2개월에 226억이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확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13만 원 지지하면서 제가 화요일 날 있나? 총선 전에 이제 승부사인 곽돈신 부회장님의 지분 매입 얘기도 드렸습니다. 15만 원 단계매물은 그냥 홀딩하는 거 받고 수급 대장주입니다. 자, TSMC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계속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자, 3월 매출로 나왔거든요. 또 좋습니다. 당연히 좋죠. 월로 연으로 다 좋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보는 거죠. 자, 조정기에는 어쨌든 가장 어닝을 기대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어닝주는 지금 반도체 확고하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낫고요.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 수급주, 자, 수급을 계속 챙기면서 특장점을 살리고 있는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이오가 안 좋습니다. 금리와 투심에 민감한 섹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수급이 개인 수급이 빅머니가 살짝 정신을 차려가는 게 좀 보인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안 좋은 거 더 안 좋고 퇴출된 거 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자, 바이오도 더 선택 집중, 수급 대장주로 선택 집중을 하는 게 전략입니다. 알테오젠 1픽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오늘은 살짝 쉬고 또 올랐네. 좋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제가 15만원, 16만원 지지 꺼놓고 반등을 주고 요배에서 한번 설정을 할게요. 어차피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왔다 갔다 흐름 보면서 일단 잘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제일 많고요. 자, 3천당 제약은 오늘 약했죠. 근데 또 땡겼다가 빠졌다 막 그러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HLB라든지 알테오젠 같은 게 5월달에 기대하는 요건이 좀 있어요. 3천당은 지금은 없고 큰 흐름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 화요일과 오늘은 그냥 기다립니다. 개인만 단타 치는 거니까 제가 절반은 팔아놨습니다. 절반은 물론 메인은 아니고 대장은 아니지만 요거를 팔고 딴 거로 갈 때 그런 타이밍 때문에 조금 더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알테오젠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2차 전지는 어쨌든 지수 때문에 봅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개별주마다 계속 비중 축소를 드리고 있고, 자, 테슬라 모델 2가 안 되고 로보택시 8월부터 한다. 자,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20 며칠 날 있어요. 그전에 로보택시라면 실들 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슈는 계속 챙길게요. 왜냐하면 빅테크에서 애플과 테슬라는 밑에 또 받쳐야 되는 그런 롤이 있기 때문에 AI랑 로봇 얘기 나오는 것도 챙길 거고요. 자, 양지수 지지 역할을 한다. 오늘 LNF가 또 9조 정도, 그때 10몇 조 한번 나왔죠. 3월 달인가. 근데 문제는 올라와도 지금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아마 수주 좋게 나와도 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LNF도 있어. 자, 또 빠지죠. 9조 같으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6년 동안이에요. 하지만 올라가면 또 부딪혀요. 어쨌든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올라오면 제가 팔 수 있는 타이밍인데 말씀드릴게요. 이런 소식 나왔지만 그냥 우리 2차 전지는 지지를 잘한다. 자, 개인 수급들이, 자, 화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이 아니라 점점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됩니다. 수급이 그쪽이 분산 줄어들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흐름 보이고, 자, 지금 미국과 EU에서도 어쨌든 글로벌 흐름상 정책이 내연기관 퇴주 속도를 자꾸 미뤄요. 전개차 좀 안 좋은 것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쨌든 총선이나 미국 금리나 뭐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땡겼어요.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튼튼하고 EM 저항권 차별화, 우리나라 수급의 집중도가 보이는 하루였고요. 아직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정기가 맞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안 좋을 때 봐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작년 2월에 이럴 때처럼 시장 조정은 당연히 옵니다. 그때 사실 보기 싫잖아요. 빠진 것들은. 그래도 보세요. 그래도 보고 특징을 찾아갑니다. 장 좋을 때는 얘도 가고 쟤도 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저도 시장 반대되는 거 막 가리고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장이 빠질 때 있죠. 무슨 기회냐면 이럴 때 시장 대장주 찾기가 더 용이해요.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갈로만 가고 대장주로 더 강합니다. 올라가고 잘 버티고 잘 안 빠져요. 그럴 때 하락기 때 잘 골라놓으면 이 사이클이 돌아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정말 수익 많이 볼 수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같이 좀 봐주시고, 현실적으로 포트는 반도체와 바이오로 집중 포트를 꾸리고 있습니다. 강강약약이고 사실 매일 비중 조절하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집중되게 크게 포트를 기준을 잡자. 자, 미국 금리가 작년하고 다르다시피 시장은 적응합니다. 그만큼 빠르고 스마트해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얘기고,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실전 투자 젤리 채널로서 자, 빅머니 체이싱, 우리나라 특장점 살리고 시장을 따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행히 올라서 다행히 기분 좋은데 오늘 고생하셨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